네, 어떤 투자를 해야 내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고소회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언급되는지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정숙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오늘은 2차 전지를 준비하셨네요. 2차 전지는 사실 이 업종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느껴지는 게 뭐 대형 수주가 있기 때문일까요? 증권가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높은데요.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또 거론하는 게 2차 전지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차 전지 대형주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부진과 가격 우려가 있던 업종에 대한 증권가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수년 동안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2차 전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요, 빠르게 치고 나가기 시작을 했고 국내 내연기관 차량에서 EV 전환 속도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침체했던 업종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ESS에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V 불황을 ESS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도 종목별 목표가를 일제히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권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정말 바닥을 찍지 않았겠는가 이런 시각들이 다수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눈여겨보시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아주 눈에 보이는 확연한 업황 개선이 나타난 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최근에 업황 개선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과 유럽 등 전기차 성장률이 낮아졌고 배터리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이 작년 과잉 생산으로 재고도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완제품 단가가 수익성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실적 시그널이 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살아있고 전기차, 에너지 등 2차 전지 수요 자체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방향은 유지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소외되는 분위기였던 그 2차 전지주가 왜 다시 부각받기 시작하는가? 그 요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의 반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산업 관련해서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가늠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리튬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또 신호를 주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반등의 주요 배경에 리튬 가격 회복세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서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아시아 수산 리튬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등 리튬 가격 상승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은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닌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확대로 인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정부가 일부 리튬 강산 운영 중단 명령 등 공급 개혁 움직임을 보여서 리튬 공급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정 및 가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 전반적인 실적 개선과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글로벌 정책 이슈와 전기차 보조금 변수 등이 있으니 이 점 체크하고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이 장악했었던 그 영역을 우리나라 업체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들 꼽습니다. ESS나 LFP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쪽의 그 영역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이 배터리 사업을 다시 구조를 짜려고 하는 점,
이 부분도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미 행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규제를 하면서 부품 공급망 강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의 생산량이 확대되었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SS와 LFP 등 차세대 시장 진입과 미국, 유럽 등 내 공급망 재편 호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성장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전망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왜 2차 전지를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김정수 전문가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뭐 역시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바닥은 쳤다고 보는 거죠. 아, 네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거든요. 그동안에 2차 전지의 가장 큰 악재가 비싸게 원자재를 들어와서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게 문제였는데 원자재 가격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싼 가격의 원자재를 들어와서 비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거든요.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ESS가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시장을 침투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숙 전문가의 오늘 관심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자, 관련해서 또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검색하실 때 채널명을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전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탑픽이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볼 종목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배터리 3사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삼성 SDI만 사실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들은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었다. 앞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삼성 SDI는 최근 3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배터리 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와 수요 둔화와 ESS 시장의 수익성 악화, 그다음에 고정비 부담 손실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ESS, BBU 등 일부 제품 매출은 증가하고 소형 배터리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손실폭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저점으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2025년부터는 LF 배터리 현지에서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4분기에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삼성 SDI는 사실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중저가 시장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 쪽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포부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전력을 고수했던 삼성 SDI가 시장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앞세운 LFP 배터리로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 시장에서 진출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핵심 경쟁력은 각형 폼팩터입니다. 각형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내부 압력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폼팩터에 비해서 대용량 배터리 제작이 용이하고 특히 ESC 시장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각형 배터리 채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기존 고객사와 협력 관계 강화하고 각형 LFP 배터리 공급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늦은 출발이지만은 이 같은 전략적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 SDI가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대한 호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등을 타고 최근에 그런 긍정적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시적인 시장 둔화와 IR 혜택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해서 수익성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실적 개선과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 개선 가시성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바닥에서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데 매수가는 19만 4천 원 이하로 매도 가격은 25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대는 17만 원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토픽은 삼성 SDI였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국내 최대 양극재 업체지요. 2분기 영업이익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90억 원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59%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차용 양극재 수요가 주요 고객사의 재고 정상화 및 신차 효과를 호실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ESS 양극재 매출은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서 고전원 미드켈, 하이셀 및 ESS용 LFP 배터리 개발과 하반기 양산 검증 계획이 실적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ESG 법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원재료 안전성과 탈중국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장기 수익성을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서 증권가가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의지를 본다면 하반기에도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할 여지가 있을까라는 측면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고객사 가동 이슈가 있고요. 또 지금 유럽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다시 한번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많이들 필요로 할 것이냐,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25년 하반기에도 양극재 판매 확대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요 글로벌 고객사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하반기 본격 양산에 도입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양극재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하량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 단가 및 수익성 향상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재개 기대감도 있는데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축소되었던 EV 보조금이 정책적으로 재검토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 생산 확대를 이어져서 소재 업체들의 납품 물량 증가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극재 시장 회복세와 ESS의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이슈가 또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또 2분기에도 그런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 상장에 대한 여건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하시는지요? 2023년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이전 상장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적 회복과 재무적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높여서 주주가치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라든가 기관 투자자의 투자 확대,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패시브 자금 등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대외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기업가치 제도를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하반기 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전 상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의 시장 상황 및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증권가 쪽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리튬 가격 상승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업종 전반과 동사 역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목표가를 상향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전기차 시장 수요 변동, 그다음에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의 변수가 존재해 단기 변동성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봅니다. 주가가 최근 바닥에서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네. 매수가는 11만 3천 원 이하,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1천 원입니다. 자, 2차 전지를 관심 섹터로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관심주로 전략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숙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